오늘은 공학 박사에서 교무님으로 또 이제는 서울 이주민센터를 설립해서 이주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등 관심과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도움을 주고 계시는 서울 이주민센터의 최소연 교무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 이주민센터 얘기를 좀 본격적으로 이제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사실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참 많은 것들이 변했잖아요. 서울 이주민센터도 코로나로 인해서 바뀐 점이 좀 있을까요? 저희는 이제 모든 프로그램을 비대면으로 줌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 페이스톡 뭐 여러 가지 비대면 프로그램 통해서 계속 빠짐없이 해오고 있습니다. 그 사실 대면으로 찾아가는 것이, 그러니까 대면이라는 것은 직접 찾아간다는 뜻인 거잖아요. 직접 찾아간다는 게 마음적으로 좀 부담이 된다거나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비대면으로 전환이 되면서 뭐 이용객이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셨다거나 이런 이용자 수의 변화는 없나요? 그런 거는 좀 많지 않고요. 비대면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비대면이 하고, 보통 이제 비대면으로 지금 코로나 아직 거리두기가 완화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하고, 대면을 꼭 해야 되면 이제 좀 오시라고 하고 그렇게 좀 하고요. 이런 그 비대면이 활성화되면서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그 비대면으로 그 나라 학생들한테 뭐 한국어도 가르쳐주고 뭐 법회도 하고 그렇게 좀 하게 됐습니다. 제일 제가 궁금한 게 외국인 노동자분들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하고 결혼 이주 여성들은 또 여성이니까 또 결혼을 통해서 왔으니까 가족이라는 부담감에 또 이주를 해왔다는 그거 두 가지 고민이 다 있을 것 같아요. 여성으로서의 그런 정말 책임감, 또 어찌 보면은 또 이민자로서의 국적 취득 뭐 이런 부분도 있고, 어떤 게 이분들한테는 가장 고민 덩어리일까? 연아 씨가 궁금한 게 너무 많은가 봐요. 지금 한 3개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근데 이주 노동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외국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게 체류 자격이에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체류 자격이 없으면은 그거는 뭐 불법 체류 불법이 되잖아요. 언제 추방될지 모르고. 이분들은 합당한 체류 자격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 이게 법적인 부분이고요. 그 부분을 제대로 알도록 하고, 또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현재 한국 법에서 그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가 않아요. 이 공장에서 일하다가 자기가 도저히 감내할 수 없는 작업 환경이기 때문에 좀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할 때 이동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사업자가 서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이 사업장 이동이 자유롭지 않은 거, 그런 부분이 또 문제고, 또 지금 이분들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이제 다 마치고 자국으로 돌아갈 때 퇴직금, 우리는 퇴직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퇴직금을 한국에 있을 때 퇴직하면서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자국으로 간 다음에 지급하는 그런 문제 등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그런 건 저희 혼자 해결 못하고 우리 같이 연대하는 단체하고 같이 이제 연대해서 관계 당국에 건의하고 뭐 촉구하고 뭐 기자회견도 하고 집회도 하고 그런 게 하면서 조금 이제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는 않지만 하나씩 변하고, 사실은 과거에 고용허가제에서
그 노동 비자라는 게 없었어요. 이분들한테 산업 연수생이라는 걸로 주고 이렇게 와서 굉장히 그 노동을 착취했다고 볼 수가 있죠. 연수생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것도 우리 같은 연대 단체가 오랫동안 뭐 단식도 하고 집회도 하고 하면서 풀어서 고용허가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특히 이제 그 비자가 없는 노동자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언제 어느 때 추방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의료라든가 뭐 거주라든가 이런 게 너무 열악한 상황에 전혀 받지 못하고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제 정부가 좀 나서서 좀 해결했으면 좋겠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결혼 이주 여성 같은 경우는 국적을 하기 전까지는 가장 큰 목표가 국적 취득 그거거든요. 과거에는 결혼만 하면 한국 남성과 결혼만 하면 그 여성한테는 자동적으로 국적을 줬어요. 한국 국적을. 그런데 한국 여성이 외국 남성과 결혼할 때는 자동적으로 안 줘요. 이건 엄청난 남녀 차별이죠. 똑같은 국민인데 남성일 때는 자동적으로 국적을 주고 한국 남성인 경우 한국 여성일 경우에는 이 남성한테 주지 않고 아주 어려운 조건을 달고 그래서 이거는 엄청난 차별이다 해서 그게 이제 시정된 게 남녀 공이 2년의 체류 기간이 있고 그 후에 이제 소정의 그 시험 면접 시험을 거쳐서 합격하면 이제 국적이 부여되는 그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그 시험에서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시험에 관련된 교육도 진행을 좀 해주시나요? 그러죠. 제가 국적 이거 신청해서 지금 이제 뭐 한 2달 후에 시험을 볼 것 같습니다 하면은 그러면은 이제 그 지금부터 국적 시험 합격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열심히 합시다. 머리 싸매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 시험은 무슨 그 지식을 많게 하기 위해서 보는 게 아니고 합격하기 위해서 보는 거니까. 자, 시험. 이 단어 하나하나 잘 몰라도 외우세요. 외워.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런 단어에 대한 질문의 답은 이거다 하고 외우세요. 왜냐하면 모르는 단어가 너무 많아요. 시험 문제 볼 때. 국민의 4대 의무가 뭡니까? 그럼 이번에 의무는 뭐고. 국방의 의무밖에 생각 안 나는데. 그렇죠. 또 거기다 국방의 의무란 무엇입니까? 그럼 국방을 어떤 의미인지 모르실 수도 있고 하니까. 뭐 대한민국의 지휘는 누구입니까? 그러면은 대통령. 아닙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나라라서 국민이 주인입니다.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그러면 국민입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처음에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렇죠. 민주주의가 뭔지도 잘 모르시고 그래서 그런 걸 하나하나 하면서 거기다 점점 문제가 어려워져서 이제 역사도 알아야 돼요. 대한민국의 처음 나라 이름은 무엇입니까? 그럼 고조선. 고조선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당군왕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외우고 어쨌든 외워야 돼. 한 그 100여 항목을 딱 열심히 외워서 합격을 해요. 열심히 외우면. 근데 하나도 공부 안 한 사람은 떨어져요. 그럴 것 같은데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면서 그래죠. 쟤는 나보다 한국말 못하는데 쟤는 왜 합격하고 나는 왜 떨어졌냐. 그래서 시험은 준비를 해야 됩니다. 준비 안 한 사람은 합격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는 지금까지 거의 다 합격을 했어요. 그런 집중으로 해서 시험 끝나고 나서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여러분. 다 잊어버려도 돼요. 근데 지금은 이걸 외워야 됩니다. 지금은 외우는 시간. 그래서 몇 번 하면 외워요. 단어 없든 몰라도 외워요. 그렇죠. 절박하니까 그분들한테는 또 가끔 이런 시험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회의도 들지만 어쨌든 합격시켜야 되니까. 그렇죠. 나라에서 조금 좀 시험 문제를 좀 현실적으로 정말 이분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걸로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교무님 말씀을 통해서 뭐 국적 취득에 대한 또 뭐 노동 환경에 대한 또 퇴직금 문제에 대한 이런 이제 사례들을 몇 가지를 저희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제는 이제 교무님께서 직접 만나고 경험하신 일들 중에서 좀 몇 개 사례를 몇 개를 좀 뽑아서 저희가 좀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어떤 고민들이 다들 있었는지 이런 것도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자, 교무님께서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사연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 사연 같은 경우는 이제 스리랑카 노동자였는데 이분이 그 한국에 오셔서 일을 하다가 또 결혼을 했어요. 네. 같은 이제 자국 예. 여성하고 같이 네. 그렇게 해서 잘 살았어요. 네. 저한테 자기네들이 이제 결혼해서 이제 그 아기가 나오게 됐는데 그랬을 때 그 전까지는 공장 기숙사에서 둘이 살아도 됐지만 아기까지 있는데 거기서 살 수는 없다. 그쵸. 예, 공장 기숙사는 여성 숙소, 남성 숙소 따로 있고 예.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그때 숙소를 저한테 좀 알아봐 달라고. 네. 그래서 그 공장이 있는 마을에 굉장히 허름한 집이 하나 있는데 네. 비어 있대요. 네. 몇 년째 비어 있대요. 그 사람들 얘기가. 그러면서 그 집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면 너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도대체 허름한 게 얼마나 허름한 건가 하고 갔는데 여기서 한국 사람 도저히 여기서 살 수 없다. 그 정도로 허름한데 이분들은 이 집은 너무 좋은 집이다. 자기네들이 이런 것 좀 손보면은 굉장히 좋은 집이다 하면서 그 주인한테 좀 부탁을 해서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지금 제가 여기서 살게 하는 것도 요즘 문제인데 이런 집에서. 근데 이분들이 너무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집주인을 만나서 이제 그 어렵게 이분들 좀 오래 살지는 못하지만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아기도 있고. 예. 그래서 그 집을 이제 그 월세를 낼 수 있게 됐어요. 집주인분이 흔쾌히 집주인이 외국인 냄새나 막 이러면서 쉽게 허락을 안 하셔서 그래서 제가 보니까 한국 사람도 냄새 많이 납니다. 맞아요. 냄새 안 나는 사람 없습니다. 다 냄새.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다가 냄새를 일부러 묻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거는 그거 문제 삼으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몇 번 그 설득을 해서 월세를 하게 됐죠. 그랬는데 그분들이 거기서 굉장히 나중에 그 집을 환골탈태하게 폐가를 놔서 그냥 폐가를 직접 다 수리를 페인트도 칠하고 그래서 제가 보금자리 만드셨네. 얼마나 설레셨을까. 생애 첫 집이겠는데. 너무 뿌듯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부부가 거기서 이 공장에서 일을 했는데 나중에 그분들이 월급이 두 분 합쳐서 2천만 원이나 되는 그 월급을 못 받고 그 공장주가 나중에 부도를 내고 사라졌어요. 아이고 세상에. 나중에 못 받은 그 월급이 합쳐진 게 2천만 원이나 돼요. 엄청 큰 근데 돈인데요. 그건 결국 해결을 못 하고 귀국을 하게 된 게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이제 스리랑카 갈 경우 좀 연락을 하고 근데 그때 그 큰 아들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이제 열 몇 살인가 한국으로 이제 고등학생이 좀 됐죠. 너무 마음이 아프죠. 그죠. 2천만 원이면 거금인데. 그 엄청 큰 돈이거든요. 근데 먹지 않고 막 모은 돈이겠어요. 그 돈을 그 사장이라는 사람이 다 가족들이라든가 다 이렇게 돌려놓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월급이 조금 안 나오거나 밀릴 경우에는 얘기도 할 수 있고 더 달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못한다는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사장님이 월급 한 달 안 주면은 이거 한 달이 2달 되고 3달 되기 전에 그거 꼭 받아야지. 안 하면 노동부에 신고하겠다. 그렇게 해서 임금체불을 좀 막아야 된다. 이렇게 많아지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일이 됐냐. 그렇게 돼서 이분들 피해가 너무 컸고 또 그 귀국해서도 그 돈을 어떻게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거기 한국인 노동자들도 같이 계셨는데 그분들도 못 받고 그래서 좀 그 부분은 지금 두고 저도 너무 마음 아픈 안타까운. 안타깝지만 또 한켠으로 그분들 마음속에 인게도 첫 보금자리를 경우님께서 이렇게 나서주셔가지고 만들어서 살림을 시작했으니까 뭐 나쁜 추억도 있는 반면에 좋은 추억이 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이분들이 그 집이 없었으면 부인이 일찌감치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 자기 고향으로 가서 임금체불이 좀 덜 되지 않았을까. 거기서 너무 행복하게 사는 바람에 임금체불이 더 많아지지 않았나.
막 그런 자책도 하고 그랬습니다. 아유, 제가. 무슨 말씀이십니까? 고스래를 했을 거예요. 네. 그래도 같이 사는 게, 그쵸, 예, 그쵸. 가족은 뭐 예. 같이 사는 게. 네. 예. 교무님 또 그때 생각이 나시니까 또 눈시울이 조금. 네, 너무 끔찍하죠. 네, 생각하면. 네. 아이고, 두 번째 사연을 만나봐야 되는데, 네. 잠시 숨 좀 고르고. 예. 교무님. 두 번째는 조금 이제 좀 재미있는. 아, 예, 건데요. 그래요? 예, 그럼 바로 들어가 볼까요? 예, 이제 네, 네. 여성 같은 경우는 좀 보이스피싱이 많잖아요. 아, 많죠. 예. 그래서 한국어 이제 수업하는데 한 여성이 교무님 이거 경찰에서 전화 왔는데 네. 자기가 한국말을 잘 몰라가지고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해서 그냥 끊어버렸다고. 네. 예, 그러면서 근데 이분이 그걸 녹음을 했어요. 핸드폰에. 잘하셨네. 그래가지고 저도 처음에 아니 경찰에서 무슨 일로 전화를 했는데 네. 이분이 이해를 못해가지고 툭 끊어버렸으니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는 게 아닌가 네. 또 걱정을 하고 어디 들어봅시다 네. 하고 들어봤는데 이게 보이스피싱인 거예요. 그 말투 있잖아요. 네. 지금은 좀 많이 말투가 지금은 달라졌다는데 말투가 네. 전혀 이질감이 없답니다. 네, 그때는 이제 말투가 확실히 그렇죠. 달랐어요. 네. 그렇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통장이 자기네들한테 지금 와 있어서 이 돈이 지금 다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뭘 알려달라. 네. 근데 이분이 한국말을 잘 못하니까 네. 몰라요. 네. 그럼 남편 바꾸라 그랬더니 네. 남편 없어요. 네. 또 뭐라고 하면 또 몰라요. 네. 모르는 게 약이 되네요. 오, 진짜로. 그렇게 해서 한 그 통화였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다행입니다. 이거 네. 보이스피싱입니다. 한국말 못하는 거 너무 다행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이런 예. 전화 혹시 한국말 잘하게 돼도 이런 전화 오면 우리 한국에서 경찰서에서 통장 그런 전화 안 옵니다. 예, 그러니까 오면 몰라요. 몰라요. 그렇게만 하라고. 나중에 이제 보이스피싱 한 사람이 이제 짜증을 내면서 네. 막 짜증을 내면서 경찰서를 한번 와봐야겠네. 그러면서 네. 탁 끊었어요. 웃긴 녹음본을 것들이네. 들어보시니까. 네, 네. 그래가지고 제가 참 잘 대처했다고 내가 네. 너무 잘했다고. 아, 정말 예. 다행이다. 저는 검찰청에서 그렇게 많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많이 온다고? 한두 번도 아니고? 한 3번 왔는데 세 번째는 저도 이제는 늘 먹어가지고 네. 그래서요 더 읊어봐요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좀 당황했었는데 전화 받았을 때. 진짜 당황하죠. 예, 왜냐하면 경찰이라니까. 제가 관리를 안 하는 통장이 있었는데 그 통장이 예를 들어서 KB 진짜 기업은행 통장이었거든요. 그 통장을 대면서 그 통장이 뭐 카드가 어디서 분실이 됐는데 근데 그 카드를 제가 너무 많이 발급을 받은 거예요. 뭐 10,000원 준다 해도 또 발급받고 했는데 관리를 못한 것에 대해서 딱 얘기하니까 살짝 흔들리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런가?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통장엔 돈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살짝 그냥 모르는 채 했는데 세 번째는 진짜 늘 먹어서 그래요? 더 읊어봐요? 그래요? 그랬더니 맞아요. 뭐래요? 그냥 끊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잘 대처하셨네요. 네. 네. 근데 직장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나 시끄럽게 검찰청이라며 자꾸 이래서 읊어보라고 그랬다고 했더니 어머 그러지 마. 그것들이 집 주소도 다 알고 있을 텐데 너무 세게 나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집 주소도 알고 있을 다 수가 해킹이 있겠네요. 된다는 거죠. 그래서 네. 집 주소를 너무 옮겨서 모를걸요. 네. 그런 분들이 참 그쵸. 저도 그런데 당황스럽죠. 네. 그냥 천만 다행입니다. 네. 네, 뭐가 됐든 간에.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저는 되게 고무적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일이 있을 때 교우님을 찾아뵙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는 것도 그럼요. 네, 되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어 교실을 한다고 하지만 네. 한국어 교육만 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 얘기 이제 듣다가 이제 시간이 다 지나고 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외국인 등록증을 분실했어요. 또 차에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은 좀 안 그런데 그 당시는 외국인 등록증 하려면 꼭 남편이 같이 가야 됐어요. 네, 그 부인 혼자 가면 안 돼요. 네. 그런데 그러니까 남편이 또 바쁘다고 계속 이제 미루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니까 제가 그때 그럼 이게 한국어 공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 한번 같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탁 이제 덮 내려놓고 외국 가서 이분이 이러저러 해서 남편이 올 수가 없는데 이거 좀 받아주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탁 외국인 등록증이 나오니까 이분이 너무 얼굴이 아이고 이거 잃어버려서 큰일 났다. 남편은 빨리 안 해주고 막 이랬다가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그런 때 이제 보람이죠. 네. 그러니까 먼저 해야 될 일, 위험한 일도 좀 전에 뭐 다 이렇게 뭐 도와주셨지만은 또 살면서 먼저 해야 될 일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런 것도 또 이렇게 나서서 도와주시고 하니까 마음이 기둥이 되는 거죠, 사실은. 그래, 예, 그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는 한국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그분 거기 있는 그 선생님이 선생님이 이런 거 얘기해주면 이렇게 도와주더라. 도와주더라. 그렇죠, 그렇게 얘기하죠. 예. 나중에 온 고향 사람들이 더 헤매는 분들한테도 나는 거기 가서 도움됐어 하면은 또 초기 정착자들이 또 이렇게 교무님께 도움을 받기도 하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저희 광고 같은 거 하나도 못하지만 그렇게 이제 그 바이럴이라고 하죠. 자기 친구한테 거기가 처음 와서 한국어 못하는 친구들한테 거기 가서 배워. 거기 가서 배우니까 좋더라. 나도 거기서 배웠어.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입소문이죠. 입소문을 타고. 저는 이건 정말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어찌됐든 운영을 하려면 이제 돈이 필요하고 뭐 사람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이 되나요? 사람은 제가 일당백으로 하고요. 네네네. 돈도 사실은 그렇게 많이 필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돈은 이제 저희 센터 운영하는 거는 이제 일정 후원해 주시는 분이 계시고 또 제가 처음부터 이분들한테 내가 물질적으로 해드릴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제한돼 있지만 물질적이 아닌 거, 무형적인 걸로 해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최대한 다 드려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고 초기에 이주민들이 와서 좀 답답해하는 게 자기네들이 뭐라고 말했는데 한국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렇게 답답한데 저 원불교 저기 그 선생님은 뭐 소위 말해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저는 뭐 특하라면 특하고 그렇게 얘기하고요. 그렇게 큰 재정적인 문제는 별로 없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우리도 외국을 나가면 소수가 되고 약자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 굉장히 인상이 깊었어요. 그럼 그렇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어디서는 소수가 될 수 있는 지금 다수인 우리에게 해주실 수 있는 말씀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소수가 될 수 있다.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역지사지를 해야 된다. 지금 한국이 이제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는데 그 발전하는 것도 제가 제 잘난 맛에 공부 잘했다고 했다가 크게 깨달았듯이 우리가 이렇게 잘된 것도 우리 국민의 노력도 있지만 주변에서 음으로 양으로 도움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 우리 6.25 전쟁 때도 많은 나라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냐. 그런 거를 생각을 하면서 역지사지로 우리도 도와주는 그러한 그 마음을 내야 된다. 우리 대종사님께서도 주는 사람이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주는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불변한 이치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분들도 다 같은 사람이다. 우리 동요 중에 그 모두가 꽃이야 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혹시 아세요? 모두가 꽃이야? 잘 모르겠어요. 우리 다 모르세요? 동요를 잘 몰라요. 엄청 얼마 전 몇 년 전에 유행을 하고 지금도 많이 하거든요. 제목이 모두 다 꽃이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모두 다 꽃이야 이거죠. 산에 피어도 꽃이고 들에 피어도 꽃이고 맞는 말이에요. 길가에 피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봄에 피어도 꽃이고 여름에 피어도 꽃이고 몰래 펴도 꽃이고 그러네요. 모두 다 꽃이야 이렇게 되고요. 뭐 아무데나 펴도 꽃이고 생긴 대로 펴도 꽃이고 그다음에 뭐 이름 없어도 꽃이고
모두 다 꽃이야. 네. 이 노래가 저는 굉장히 예. 저 좋아해서 제가 노래 부르는데 이 노래처럼 모두 다 꽃이다. 네.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그거를 알고 네.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겸손한 마음으로 네. 건방 떨지 말고 네. 아니 이렇게 좋은 말씀을 그렇게 무섭게 하세요. 정리를. 그냥 생각나는 대로 해왔습니다. 그냥 따뜻하게 역지사지되는 마음을 간직하고 우리도 품어가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자 이런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네. 네, 마음원 프로젝트 오늘은 이주민 노동자에게 한글을 가르쳐 주시고 인생 상담도 해주시면서 자칫 타국에서 소외되기 쉬운 분들께 힘과 용기를 주고 계시는 서울 이주민센터 최서연 교무님과 함께했습니다. 네, 차갑고 따가운 시선도 있지만 조금만 그래도 시선을 돌려보면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또 그러면 더 힘을 내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참 오늘 최선 교무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짜 공존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배운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교무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